자,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 3수능을 현역으로 보내고 2, 4수능에 재수를 해서 지금 2년째 유신 정미영 선생님 조교로 일하고 있는 송시우라고 합니다. 와! 이 메뉴는 뭐죠? 제가 대치동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밥 짓는 집이라고 진짜 유명한 맛집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등어구이랑 불고기입니다. 아니 입맛이 네. 진짜 나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 마음에 들어. 일단 마음에 들고. 네. 지금 학교는 일단 어디? 지금은 연세대학교 이예과 다니고 있습니다. 현역 점수는? 현역 때 국영수 물지해서 1, 2, 2, 3, 1이었어요. 1, 2, 3, 1? 네. 근데 1등급은 거의 다 컷에 걸쳤었고 수학은 100분이 94 그리고 물리는 100분이 80이었습니다. 아. 근데 물리 때문에 거의 한 것도 맞죠. 아. 현역 때는 어디 갔었어? 현역 때 제가 원래 정시로 가려고 했었는데 혹시 몰라서 학종을 하나 넣고 나머지 온원수를 하고 오. 정시를 했는데 정시를 못 보고 운 좋게 1학종이 돼서 고려대학교 건축사회 환경공학과 아 갔었습니다. 진짜? 네. 아 거의 후배 될 뻔했네. 그렇죠. 아 진짜? 네. 아, 근데 왜 그렇게 안 좋은 학교를 갔대? 네? 어? 저는 연세대가 너무 좋습니다. 아 왜 그렇게 안 좋은 학교를? 고대 건사관도 사실 충분히 좋은 학교잖아. 그쵸, 네. 근데 굳이 재수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어? 제가 재수를 시작한 이유는 사실 미련인데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것 같아요. 내가 더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 것 같아서 특히 정시를 너무 못 본 거. 제가 대치동에 처음 갔던 게 초 3, 4 이때쯤이었는데 한 재수했을 때가 거의 10년 차였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고 남들보다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고 그렇게 공부밖에 없었는데 수학 2등급 찍혀있고 제 10년 동안 공부한 게 진짜 종이 한 장으로 딱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되게 속상하고 그랬었어요. 그냥 수능에 미련이 많이 남았던 것 같고 수능판에도 좀 미련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반수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가 새내기 배움터 거길 갔는데 가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형이 시대인재 출신 삼수한 형이었던 거예요. 그 형이 너 그냥 시대인재 가라고 가능성 보인다. 제가 거기에 홀려버려가지고 세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대인재 신청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 건사관 네. 형 아직 건사관에 있어? 아마 계시지 않을까. 그 형은 널 보내버리고 자기는 있는 거야? 그 형한테 한마디. 아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조언이었고 제 인생을 바꿔주신 은인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현역 수능도 네. 엄청 못 봤다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느끼기 실패했다고는 하니까 네. 실패한 이유가 뭔 것 같아? 현역 때 못 본 직후에는 그냥 내가 실수 좀 하고 좀 준비가 미흡했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났었는데 재수하면서 느꼈던 건 그냥 공부량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현역 때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제대로 공부했던 시간이 없죠. 하루에 진짜 풀로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무조건 10시에는 집에 가서 잤거든요. 그러면 3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잖아요. 한 과목만 3시간 해도 모자란데 하루에 3시간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 대치동에 수학 1타 강사님 중에 강모 선생님 계신데 강모 선생님? 네. 아 강기호 선생님?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되지. 그분이 그런 말 했다 하더라고요. 수능 100일 전부터 하루에 50문제씩만 매일같이 꾸준히 풀면 96점 이상 무조건 나온다. 오. 50문제가 엄청 많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엔제 한 권에 한 100문제 좀 넘게 있다 치면은 엔제 33권 정도. 근데 내가 현역 때 얼마나 풀었나 생각해보면 엔제 5개도 안 푼 것 같아서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 재수 때는 그냥 오면 풀고 버리고 오면 풀고 버리고 그걸 반복하니까 그냥 공부량 자체가 10배 이상 차이 나지 않았을까. 가끔 제가 재수 성공하고 나서도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뭐 무슨 선생님 엔제도 풀고 무슨 선생님 엔제도 풀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5권도 안 넘는데 과거에 저랑 똑같은 거 같은 거예요. 대놓고 팩폭을 꽂아넣긴 그러니까 공부량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얘기는 해주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거 10배는 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대놓고 팩폭 뭐라고 꽂고 싶었어? 그거밖에 공부 안 해놓고 그냥 너가 못한 거다. 하지만 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팩폭 양쪽으로 꽂다는 기분이야. 꽃으로 예쁘게 꾸미는.
그러면 양치기를 하면 무조건 점수 잘 나와? 공부량이 성적에 비례하는 것 같아? 저는 그래도 좀 비례한 편인데 사실 저보다 많이 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저가 더 잘 보기도 했고 또 왜 그럴까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재수 때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관리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전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고 잠자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주말 자습을 사실 거의 안 하긴 했어요. 아 진짜? 컨디션 관리도 좀 잘했던 것 같은 게 심야 자습을 안 했던 이유가 밤까지 공부하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좀 최대한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하고 12시 전에 자서 7시까지는 무조건 일어난다. 그거를 습관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원래 소화 기능이 되게 안 좋은데 초콜릿 엄청 좋아하거든요. 단 것도 좋아하고 한 몇 시 이후부터는 그런 거 아예 안 먹고 배탈 일으킬 만한 거 아예 안 먹고 기름진 거 아예 안 먹고 재수할 땐 야식을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요. 최애 야식 네. 뭐야? 최애 야식? 그 닭발. 아 휴가 나오면 닭발 먹자. 네. 사실 시우가 내일 어디 가지? 저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군대 갑니다. 그러니까 너 머리 언제 밀 거야? 나는 빡빡이가 올 줄 알았는데. 들어가기 1시간 전에. 아 진짜로? 그 앞에서 밀 거야? 네. 아 그걸 찍어야 되는데. 우리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거예요. 시우가 어쨌든 대치 퀴즈잖아. 대치 퀴즈는 아니라 생각해요. 대치 퀴즈는 아니야? 아, 네. 이거는 저는 허용할 수 없어요. 허용할 수 없어. 왜? 네. 대치에서 중고등학교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 대치 키드들의 그 정석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아 그래? 그럼 네. 대치 퀴즈의 정석은 뭐야? 스테레오타입. 뭐 휘문중 휘문고를 나오고 뭐 학원은 예전에 황소 CMS, 영어 KNS, ILE, 뭐 DYB 이런 데 다니고 뭐 과학 시리우스 같은 데 다니고 경시라고 하죠. KM 그런 거 해서 뭐 영재고 준비도 해보고 좀 그런 친구들이 대치키드의 스테레오타입이 아닐까. 그럼 어렸을 때 목표는 네. 어디였어? 대학은 그냥 사실 스카이만 가도 좀 만족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가서 정시를 하다가 좀 꿈이 커진 그런 케이스였어요. 네. 포텐이 좀 나중에 터졌구나.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내신이 2.3 정도였거든요. 오. 사실 일반고에서 2.3이면 고려대 힘들잖아요. 저도 사실 될 줄 모르고 쓰긴 했는데 내신도 좀 애매했고 내신 저보다 좋은 학생들이 엄청 많았고 모의고사를 보면은 근데 성적이 항상 잘 나왔었고 뭐 내신도 안 나오고 하니까 아 이 정도가 그냥 내 한계인가 싶었는데 고려대도 최저가 그때 4, 8인가 그래서 그래도 수능을 하는 친구들에게 좀 열려있는 그런 전형으로 써서 운 좋게도 됐었고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뭔가 특출나게 잘한다 이런 학생은 전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건사한 형이 살렸네. 아 그 형 연락돼? 연락처는 있는데 연락을 따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 형은 만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귀인이다 귀인. 그 형은. 미인이죠. 국어 공부는 네. 특히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데 원래 국어를 잘했어? 저는 원래 좀 잘했던 편인 것 같아요. 집에 어렸을 때 TV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엄청 많이 읽었었는데 위인전 같은 거 되게 많이 읽고 뭐 과학 잡지나 이런 것들도 집에서 좀 많이 읽었었고 그냥 텍스트 자체를 좀 많이 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때쯤에는 계속 2등급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등급으로 가서 그 이후로는 계속 1등급이 유지가 됐어요. 그럼 어쨌든 국어 재능러이긴 했지만 국어에서 시우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건 글을 읽고 이해해내는 거. 독해력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국어 자체의 핵심인 것 같고 어려운 글을 만나도 글을 그냥 읽고서 이해하면은 문제가 다 풀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국어 수업들에서 배우는 것들 뭐 문단의 핵심 내용 파악하고 뭐 밑줄도 치고 이런 것들도 전부 그냥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결국 핵심은 그냥 읽고 이해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읽는 거. 제대로 읽는 거를 알면은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줄이려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글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최대한 읽고 제대로 이해해내서 문제를 풀어보고 맞추는 거. 어떻게든 맞춰보는 거. 그런 걸 우선으로 하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뭔가 그리고 제가 원래 처음에는 밑줄을 글 읽을 때 하나도 안 쳤었거든요.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제 시험지 보더니 너 왜 이렇게 밑줄이 없냐. 뭐 들었던 국어 선생님도 밑줄을 많이 치시고 이래서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밑줄 치는 습관을 들이려고 일부러 노력을 했었는데 그걸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할 때 집중력을 여기다 쓰더라고요. 글 읽는 데 써야 되는데. 그럼 밑줄을 그냥 막 그었던 거야 그때는? 막 그었던 건 아닌데 읽고 나서 여기 밑줄 쳐야 될 것 같다 하고서 밑줄 치고 또 읽고 나서 밑줄 쳐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밑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읽는 시간도 걸리고
글을 그대로 집중해서 쭉 뚫어내는 게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아 밑줄 네. 장박 생겨서. 네. 그리고 재수 때 잠깐 슬럼프가 왔었는데 갑자기 육모 끝나고 국어 점수가 진짜 갑자기 폭락을 했거든요. 독서 엄청 많이 틀리고 내가 이걸 왜 실수했지 했는데 실수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 24학년도면 네. 독서가 어려웠을 때도 아닌데? 그쵸. EBS 독서를 공부를 그때 했는데 솔직히 하기 싫었는데 남들이 다 해야 된다 하니까 억지로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문은 솔직히 좀 평가원 거 읽다가 EBS 읽으면 맞지. 좀 별로거든. 맞아. 별로고 문제도 좀 이상하고 해서 진짜 하루에 몇 지문 퀘스트식으로 쳐내고 정보 읽고 그러다 보니까 글 읽고 그냥 피상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정보 처리해서 문제만 맞추겠다 이런 잘못된 습관이 좀 들었었는데 그게 제 시험 점수 급락하던 시기하고 진짜 흡사하더라고요. 거의 딱 맞았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안에 그냥 EBS 다 끝내버리고 다시 원하는 공부를 하니까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잘했네. 그러면 독서는 그렇고 네. 문학도 디커넥텀만 푸는 거야? 문학은 사실 사설권을 엄청 많이 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기출이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사람들이 기출 분석을 그냥 문제 풀고 해설을 보고 답이 왜 답인지 그냥 이 정도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문제를 딱 봤을 때 선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전 시가에 대한 문제를 만났는데 가사예요. 문제에서는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1번 선지를 봤는데 서리법이 쓰였대요. 2번 선지에서 역순행적 구조가 나타났네요. 이러면은 누가 봐도 고전 시가 가사에서는 서리법이 거의 대부분 다 쓰이잖아요. 그럼 1번 선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지문에 가서 확인하는 거랑 1번이 맞을지 2번이 맞을지 3번이 맞을지 이걸 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맞는지 확인하다. 시간이 확실히 오래 걸리고 이러면 기출 분석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기출을 많이 풀어보고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은 이게 이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많이 풀다 보면 이 작품을 보고서 딱 문제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평가원은 진짜 중요한 걸 중요하게 물어봐서 예를 들어 이 작품이 특별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같은 갈래의 다른 작품들과 이런 점이 달라서 특별하다 이런 게 느껴지면 문제에서 당연히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안 느껴졌다 하더라도 보기 같은 걸 참고하면은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 정도 실력을 가질 만큼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스로 안 되면은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은 당연히 다 얘기해 주실 거고 나보다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뭔가 다 얻어가려고 하지 않아도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한두 개라도 그거를 다 얻어가야지 내 실력이 좀 올라간다 생각해요. 이사수능 되고 나서부터 애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문학 30분 컷이지 막 그런 애들 진짜 많아. 근데 문학은 내 생각에는 빨리 푸는 게 맞거든? 아무리 그래도? 네. 어떻게 생각해? 제가 이사수능 때 제 기억으로 독서론부터 독서 세 번째 지문까지 32분 정도 걸렸고 그 엄매 들어가기 전까지 한 20분 정도 남았었거든요. 30분 정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난 계산 못함. 숫자 계산. 평소에 이걸 빨리 쳐내는 연습을 안 하면 이사수능 같은 거 만나서 그치. 절대 30분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치. 그리고 문학도 뭐 문제를 사실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아닐 수 있어 라는 그런 강박을 좀 버리려면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맞아. 하고요. 그리고 문학 감상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작품은 이 갈래의 다른 문학 작품들과 차별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근데 읽으면서 느껴지면은 선지에 갔을 때 문제를 확실히 빠르게 쳐낼 수 있거든요. 그 평가원은 중요한 걸 중요하게 물어본다. 제가 그래서 평가원 거는 좀 더 빠르게 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이게 문제에 나오겠다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공부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못하겠어도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시면은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데 맞아. 안 받아 먹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아쉽죠. 아쉽지. 안타깝지. 그리고 저는 국어 잘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그냥 선생님을 모든 걸 받아가려고 하지 않더라도 한 명의 그냥 완전 고수로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저도 저랑 수학 같은 것도 풀이가 달라도 진짜 많이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한 문제를 풀어도 국어도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설하는지 들어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를 여기서 느낄 수도 있었겠구나, 배워갈 게 분명히 있는데 좀 많이 듣고 참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요즘 안타까운 게 그냥 의견인데 요즘 안타까운 게 애들이 수업을 들을 때
이러고 들어. 어디 한번 해봐. 약간 뭔 느낌인지 알지? 네가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건 좋긴 한데 일단은 한번 너 말대로 좀 열린 네. 마음으로 들어보고 저게 되는지 한번 해보고 그래야 자기 발전도 있지 않을까 싶어. 저는 유신쌤 수업 들을 때는 맨 앞자리 사수에서 어, 이렇게 들었던 것 아 같은데. 진짜 이렇게 들었어? 혹시 수험생활 중에 네. 기억나는 썰 같은 거 있어? 그 롤드컵이 수능 한 일주 전인가? 태성관이 데이터가 잘 안 켜져요. 그래서 몰래 계단 쪽인가? 창문 가까이에 가면은 데이터가 좀 켜졌는데 그 추운 데서 이렇게 붙들고서 벌벌 떨면서 페이커 선수 그 룰러 토스하는 거 그거 지켜보면서 아 수능 전에 또 제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지구 특수안을 수능 4일 전인가에 시작했어요. 재수 때 현역 때? 재수 때요. 재수 때? 아 풀어야 되는데 하는데 제가 너무 피라서 미루다가 푸는데 이거 사설 컨에서 분명히 나왔던 건데 원래고사에서 분명히 나왔던 그 아이디어인데 하면서 아 애들이 사설을 잘 보던 이유가 있구나. 그걸 보면서 좀 반성도 하고 그랬지만 오히려 수능 직전에 보니까 기억에 남기도 하고 수능 볼 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아 추천은 아니죠. 그냥 미리 다 풀어놓고 수능 직전에 또 한 번 보고 그게 제일 추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EBS를 네. 아까 과탐은 좀 덜 했잖아. 네. 국어도 독서 그때 일주일 끝낸 거 말고 문학은 안 했어? 문학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예 안 했어? 제가 EBS는 사실 특히 현역들한테는 EBS가 사치라고 생각하거든요. EBS를 공부할 시간이 난다는 게 좀 신기해요. 사설컨을 다 풀면은 중요 작품들이 진짜 한 번 이상 무조건 다 보거든요. 맞네. 여러 번 보기도 하고. 어차피 나온다. 네, 저는 어차피 나온다. 딱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작품을 뭐 분석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수능 때는 무조건 내가 아는 작품 나온다. 그 마음가짐으로 갔었습니다. 무조건 내가 한 번 이상 본 작품이 나올 거다. 네. 언매는? 제가 언매를 되게 못하는데 2, 4년도 때도 6구 수능 다 합쳐서 문학 하나 틀렸나? 했고 나머지는 다 언매였어요. 언매를 그렇게 틀렸어? 네. 제가 현역부터 재수 6구 수능까지 언매 35번을 꼭 틀렸는데 진짜? 네, 여기 이거? 저는 독서 문학을 다 풀고 언매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문학 34번을 딱 풀면은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마 집중력이 좀 풀렸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언매 공부 안 한 건 아닌데 그냥 좀 억울해요. 억울해? 언매를 언니 이래서 했어 근데? 네, 독서 문학은 제가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언매는 무조건 했죠. 무조건 했어? 언매는 전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 언매 엔제 같은 게 시중에 엄청 좋은 게 양이 많지 않잖아요. 독서 문학에 비해. 그리고 EBS에 나왔는데 틀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설에서 그리고 언매는 딱히 다뤄주지도 않고 그럼 내가 챙겨야죠. 전 언매는 다 했습니다. 근데 틀림. 언매는 지금도 좀 보면 PTSD가 오고 시간이 없으면은 저는 EBS는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신 그냥 실력을 많이 올려놓으면은 다 뚫어낼 수 있고 EBS를 공부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게 좀 적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진짜 어려운 지문들, 킬러 지문들은 다 비형계잖아요. 그럴 거면 왜 하나? 그냥 실력으로 뚫어낼 수 있는데 나한테 부족한 거를 채워야 되는데 저는 국어, 수학 공부하는데 탐구 공부 안 해서 망한 분들을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대전에서 혼자 다녔어? 그쵸. 전 너무 좋았어요. 말을 안 해도 되고 인사도 안 해도 되고 사실 이사수는 국어 시험지를 받아보기 전까지만 해도 나 삼수도 할 수 있겠는데? 딱 그 마음가짐이었어요. 근데 이제 국어 시험 본 직후에 못 해먹겠다 딱 그 생각이 들었죠. 제가 1년 동안 봤던 모든 국어 모의고사 중에 수능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망한 줄 알고 극심한 무력감하고 그때 처음으로 진짜 현타가 너무 세게 왔었어요. 내가 10년을 하더라도 저 교수들의 머릿속을 이길 수 있을까? 그때 삼수는 그냥 바로 포기했어요. 난 여기까지다? 네. 사실 수학 시작하고 좀 지날 때까지도 멘탈이 좀 터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수학은 그래도 문제 풀다 보면 집중이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고 그냥 문제만 다 풀고 제출하고 현타 와서 이러고 있는데 주변 현역들이 이번에 수학 쉽지 않았냐. 거기서 또 한 번 멘탈이 세게 나갔다가 28번 푼 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22번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풀었나? 나 생각보다 잘 봤나 보다 하고서 자신감이 쭉 차올라서 그렇구나. 네, 영어는 그래서 되게 무난하게 보고 탐구 끝나고 근데 또 누가 물리 이번에 너무 쉽지 않았냐 그래서 멘탈이 터지긴 했는데 그건 이제 제2외국어 시간이어서 괜찮았고 그 탐구 쉽지 않았냐 하는 애가 또 갑자기 나 근데 20번 시간 없어서 지구 시간에 풀었다 물리를 이러길래 아니 시간 넉넉했는데 하고서 또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런 식이었어요. 아 주변 얘기를 듣고 네. 내가 쟤보단 낫지. 잘 가라 현녀가.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흔들리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게 국어 때문인 것 같아요. 국어만 그렇게 안 나왔어도. 아 맞다. 그 업무에서 37번이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보자마자 그냥 포기했어요. 아 그거는 아예 포기했어요. 그냥 안 풀었어? 네. 그게 제일 어려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몇 점이었어? 국어? 제가 엄매 35, 37 틀려서 96점이었어요. 결국 엄매 2개 틀렸어? 네. 사설 vs 기출 N해독 하나 둘 셋. 전 사설. 왜? 기출 한 2번 보면은 익숙해서 이제 답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지문도 기억이 나고 배경 지식도 있잖아요. 이건 그러면은 읽어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잘 안 된다고 봐요. 진짜 처음 보는 낯선 지문, 어려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좀 처음 보는 지문을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출의 양은 한정돼 있고 당연히 한 달 안에는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출은? 그럼 남은 기간 동안은 사설을 풀어야죠.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야 되고 독서만 모여있는 것도 풀어야 하고 문학도 따로 모여있는 거 풀어야 되고 엄해 풀어야 되고 그 제대로 된 실력을 기를 만한 그 도구가 사설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거는 시험 연습하는 데도 좋잖아요. 저도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애초에 루틴도 많이 잡았고 경험도 많이 쌓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 내 실력을 수능장에서 다 발휘할 수 있다 생각해요. 아 제가 아까 35번 많이 틀렸다 얘기를 했잖아요. 평가원 말고 사설에서도 제가 좀 많이 틀렸었는데 내가 유독 35번을 많이 틀리는 것 같은데 하고서 확인을 해보니까 35번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좀 찾다가 알아낸 게 아 내가 시험 볼 때 그때 딱 집중력이 확 흩어지는구나 해가지고 수능 시간 남으면은 무조건 35번을 확신이 들어도 다시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능장에 들어가긴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거는 못하긴 했지. 독서랑 문학이랑 둘 중에 뭐를 더 공부 많이 했어? 아무래도 독서였던 것 같아요. 독서. 네, 읽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도 독서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그때까지는 있었어서 그치. 결국에 문학도 읽고 감상하는 거 이게 좀 추가됐다 뿐이지 이해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문제 풀고 이건 독서랑 거의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구분해서 공부 시간 따로 하려고 이렇게보다 그냥 독서든 문학이든 국어 실력을 올리겠다. 아 본질을. 네, 잡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네 가시죠. 네. 저희가 작게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금요일 반에서도 해주셨나요? 너무 연대 감사합니다. 연대색이잖아. 연대색이에요. 아 저 못 먹겠네. 하나, 둘, 셋. 이때 축하 노래도 불러줄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우도 이때 축하합니다. 와 보세요. 소원. 네. 소원 뭐예요? 마음속으로. 아 마음속으로 빌었어? 좋아요. 잘 다녀오세요. 빠른 시일 내에 감사합니다. 연인이 생기길.